빨리 자유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메이 비즈니스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빠른 비즈니스입니다. 나 뭐 어차피 비전 봤잖아, 나 평생 할 거야, 이런 무진장이 어려운 비즈니스가 돼요. 그런데 탁 보니까 이거 2, 3년이면 답 나오네. 그래서 2년에 안 나오면 3년, 안 나오면 4년, 5년이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다이아몬드 3년에 가기로 했는데 5년에 가면 실패한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 서울에 가면 제가 있던 교직은 한 학교에 있는 기간이 5년입니다. 5년마다 이렇게 전근을 해요. 한 학교에 있는 동안만 바짝 하면 평생 백수로 살 수 있는데요. 제가 아메 23년 했는데 초기에 3년 투잡으로 한 기간만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하루에 4시간 이상 안 자고 살았다고요. 그 기간만. 그런데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3년 4시간 자고 평생 내가 자고 싶은 만큼 잘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나 그거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도 사업을 하면서 지금 1월 달이잖아요. 그렇게 아예 결정을 하고 하면 너무 쉽습니다. 아메이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걱정하고 선택의 기로에서 매일같이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그걸 고르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근데 결정을 다 해버리면 이제 그 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왜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지를 저는 아메이를 만나서 그걸 확실히 깨달았다니까요. 이래서 시작이 반이라고 했구나. 내 로드맵을 미리 다 작성하는 거예요. 나 1년 차에 이렇게 할 거고 2년 차에 이렇게 할 거고 3년 차에 이렇게 할 거야. 정해놓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갈 곳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누가 오라고 해서 가면 그건 피동적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정해놓고 가면 이건 능동적인 거예요. 내 인생을 그 사람에 의해서 뭐 좌지우지 당하는 삶을 그동안 살았다면 아메이 비즈니스를 선택한 제일 큰 이유는 뭐예요? 내 인생 이제 내 남편도 내 부모도 자녀도 아닌 오로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멋지게 만들든 어떻게 만들든 만들 수 있는 도구가 충분히 될 수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잠이 안 오고 흥분하고 그런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커피숍을 하고 있었는데 제 아내한테 아메이 하라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보고 그냥 뭐 선생이나 똑바로 하지 왜 국가공무원이 그런 거 하냐고, 나중에 연금 받고 그러는데 그냥 그거 받고 살지. 제 친구들이 지금 전부 다 명퇴하고 뭐 해가지고요. 대학교 때 그 예비역 친구들 9명 중에 1명만 현직 교감으로 남아있고 나머지 다 명퇴, 다 지금 백수 됐습니다. 제 첫 학교에 있던 선생님들 모임이 있어요. 30년 이상 만난 모임이에요. 어제 그저께 여수에 같이 갔다가 어제 1박하고 왔거든요. 요번 1월 말이 되면 또 거기도 딱 한 놈만 남고 나머지 전부 명퇴야. 1월 말일자로 다 명퇴 신청해서 다 나온 상태야. 다 30년 이상 선생이 한 거니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다 무진장이 부러워합니다. 너는 그렇게 될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전에 다 뭐라고 한지 알아요? 저보고 네가 왜 그런 걸 하냐고. 네가 왜 그런 거래. 근데 그 친구들 명퇴하니까 지금 원래 지금 이제 한 5년 10년 전에 퇴직을 해서 선생님 하다가 30년 40년 하다가 그 사람들은 한 350 또 더 일찍 퇴직한 사람 한 400만 원 받아요. 그런데 요즘 퇴직하면 350이 안 된답니다. 330 얼마 뭐 이렇게 따지고 있더라고. 퇴직하면 그 정도는 아메이에서 잠깐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1년 2년이면 그 정도 만드는 건 일도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가늘고 길게 해가지고 나 끝까지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할 거야 이런 마음이세요? 아니면
기왕 할 거라면 2, 3년 바짝 해가지고 누리는 걸 오래 누리고 싶으세요? 아니 사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누리는 걸 오래 누리고 싶죠? 그러면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준비를 확실하게 하셔야죠. 계획,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라고요. 우리는 배야. 가장 안전한 배는 항구에 닷을 깊게 내리고 앉아 있는 거야. 그냥 새 배가 항구를 한 번도 안 떠나. 사가서 빵꾸 나서 물 셀 때까지. 그러면 평생 안전하잖아요. 그죠? 근데 배로서의 기능은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배가 어디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출발하기 전에 목적지를 정하지도 않고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남이 가니까 그냥 따라가. 가다 보니까 나는 미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 배가 중국으로 가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가야 될 목적지를 정하고 가는 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고 가신 분들은 2, 3년 안에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하지 않고 가다 보면 나오겠지 뭐. 가다 보면 나오겠지 뭐. 나온다고요? 안 나온다고요? 제자리만 맴맴 도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뭐라 그래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이라 그래요.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과 우리 인생이 뭐가 달라요?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목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적어도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안 살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뭐 누구는 조금 빨리 가고 누구는 조금 더디 갈 수 있지만 어쨌거나 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제자리를 맴돌고 있지는 않다고요. 그런데 열심히는 사는데 목표가 없이 그냥 열심히 살기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그래서 자랑 좀 하고 가려고 그럽니다. 자랑. 지난달 우리 그 세미나 때 우리 딸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코로나 때문에 이건 뭐 작년 봄에 잡아놓은 이게 결혼식이라 더군다나 사위가 영국에서 와서 결혼식을 해야 되는 날이라 세미나를 정해진 세미나를 옮길 수는 없고 그래서 결혼식을 했는데 여러분 몰래 그래도 자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위가 외국 놈입니다. 이탈리아계 브라질 친구입니다. 이탈리아계 브라질 친구인데 제가 역마살이 있어서 우리 딸들한테 야 니들 어디 가서 살아도 좋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그런 건 있어요. 깜둥이만 아니면 돼. 깜둥이만 아니면 돼. 그 말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깜둥이는 내가 옆에 가도 조금 그걸 수용하기는 좀 아직 덜 변한 거야 내가. 오바마 주는 깜둥이 중에 아주 이쁜 깜둥이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그냥 농담 삼아 했더니 진짜로 외국 놈을 데리고 왔어. 근데 애가 키도 나만 하고요. 한국말을 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애가 그 외국 놈 같지 않아요. 그 사위가 되려고 그러는지 어쩐지. 아무튼 제 딸이 호주에 있을 때 호주에 유학한 놈인데 브라질 국적입니다. 국적은. 그리고 그 부모들은 다 포르투갈어를 써요. 포르투갈 원래 브라질이 포르투갈 식민지였었나 봐요. 이탈리아계 브라질 이민자의 아들이야. 근데 호주에서 우리 딸이 영국으로 또 갔는데 영국까지 쫓아와 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 딸이 결혼을 이제 해주기로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는 아닙니다. 제가 우리 딸한테 항상 교육시키긴 그랬거든요. 너를 쫓아다니는 놈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마라. 네가 인생을 걸고 쫓아다니고 싶은 놈한테 끝까지 쫓아가서 결혼하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엄마를 봐라 이렇게. 아니 진짜로.
우리 와이프가 저를 그 5년 동안 쫓아다녔거든요. 내가 막 아무리 여자가 있다고 해도 끝까지 좋대. 아니 진짜로. 그런데 후회 안 합니다. 그래야. 그렇잖아. 내 선택인데. 그런데도 어떤 남자가 나를 엄청나게 좋아해가지고 그래 뭐 난 너 별로 안 좋지만 네 정성이 가상타. 그래서 결혼하면 나중에 3년 후에 후회해. 그래서 후회할 거니까 너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래. 사귄 지가 오래됐대. 그래서 그러면 해라 그랬거든요. 아무튼 그 브라질에서 25시간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엄마 아빠가 그러니 저는 예식장이 텅텅 비게 생겼잖아요. 파트너가 하나도 참석을 못하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돈 주고 하객을 사와야 되나 한 200명은 넘어야 된다는데 그랬는데 파트너들 없어도 200명은 넘어가지고 그냥 결혼식은 했습니다. 외국인이라 또 이렇게 패백 이런 걸 또 안 할 수 없어서 왜냐하면 한복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또 어떤 또 기념이 되고 그럴 것 같아서 좀 신경 써서 이렇게 했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해. 그런데 자식 키워야 소용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딸이 브라질 자기 남자친구네 집에 갔다 온 것도 전혀 몰랐고요. 호주에 있을 때 저를 따라다니는 놈이 있었다는 것도 전혀 몰랐고 그게 외국 놈이라는 것도 전혀 몰랐고 하나도 몰랐던 거야. 말만 애비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섭섭하긴 했는데 어쨌거나 그리고 저기 우리 집안에도 7남매 중에 제가 6째인데 다 우리 형님, 형수님, 누님들이 막 허연 늙은이들입니다. 다 이렇게 늙은이들이야. 제가 이런 이 형수들 이 80 몇 살 먹은 형수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무지하게 귀여워하고 그랬던 엄마 같은 그런 분들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시켰는데 제가 굉장히 분방한 자유로운 영혼을 꿈꾸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내 자식들도 기왕이면 자유롭게 뭐에 구애받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얘 언니는 2살 많은데 얘보다 아직 아무도 남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포르투갈 전문 그 인솔자입니다. 그 동네만 다니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 반 이렇게 나가요. 열흘에서 15일 나가니까. 그럼 어떤 때는 2번도 나가고 뭐 이렇게 나가는데 재밌답니다. 그게 그렇게 하는 일이 그 관광객들 끌고 유럽 갔다 오는 일이. 그래 너 그렇게 살아라. 아메이는 아무 때나 와서 해도 되니까 그래 너희들 그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 내가 한 네그씩은 내가 키워줄게. 21% 한 네그씩은 엄마 아빠가 해줄 거니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러느라고 지난달에 제가 세미나에 못 갔습니다. 우리 원래 매뉴얼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인 사망 이외에는 세미나에 참석하라.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참석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디 여행 일주일, 여러분 열흘, 한 달 여러분 마음 놓고 가고 싶으면 다이아몬드가 되셔서 하시자고요. 오늘은 그래서 리더십에 관한 내용, 우리 매뉴얼에 나온 내용을 좀 같이 한번 곱씹어 보자고 이건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기초 사업 설명회보다 우리가 아메이 사업자로서 이거 금방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왜들 저렇게 헤매고 제자리를 맴맴 돌고 있을까? 파운더스 PT를 막 5년 10년 한 사람 있고요. PT를 뭐 그렇게 하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보면 전부 다 그 사람들 능력은 탁월한데 전부 다 가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아무튼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특히 여성 리더들, 아유 뭐 리더십이 뭐예요? 그냥 소비자 만들고 뭐 10명, 20명, 뭐 100명 만들면 된다며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차피 아메이 비즈니스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비즈니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야 내가 쓰고 좋아서 이웃인지 가족 친구들과 나눠 쓰는 개념의 비즈니스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내가 리더가 돼야 되는 비즈니스예요. 그리고 리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리더십, 내가 지금은 주부의 마인드, 그냥 평범한 직장인의 마인드지만 시간이 앞으로 조금 지나서 내가 리더십을 가진, 남들로부터 그래도 인정받고 그래도 남들이 나를 인정하는 그런 리더가 되려면 지금부터 내가 신경 써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 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후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 그거 한번 해보지 뭐,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타고나는 면도 분명히 얼마간 있습니다. 그러나 후천적으로 내가 연마해서 갈고 닦아서 충분히 채울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 이게 훨씬 더 크다. 한번 보시자고요. 리더십 향상 요소 한 6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시자고요. 누군가를 헐뜯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없는 사람도 칭찬하고 이런 입장에 항상 서 있으면 그 사람의 리더십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남들을 이렇게 깔아뭉개면 내가 어깨가 으쓱해지고 내 리더십이 올라가는 줄 알지만 내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은 그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 이 자리에서 그러려고 내가 맞장구는 쳐주지만 너도 괜찮은 인간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속으로. 맞죠? 남 욕하는 사람 보고 맞장구는 쳐주지만 훌륭한 인간이라고 평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 제가 남 말하기 좋아하는구나. 쟤는 말 끝이 좀 이상해. 그죠? 맞장구는 계속 치면서 재미는 있어. 그런데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누군가를 만나면 칭찬하고 그 어깨가 좀 처진 사람을 보면 격려하고 위로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기로 작정한다면 여러분은 리더십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간단한 거잖아요. 그럼 집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들한테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런데 처음 해볼 때 장애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맨날 덤비던 와이프가 그냥 갑자기 그냥 꼬리를 내리고 여보, 당신은 우리 집의 기둥이야 뭐. 당신이 건강해야 집안이 건강하지 뭐 이러면서 어쭈구리. 그럼 남편이 그러라, 너 뭐 잘못 먹었냐? 이게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그러면 어쩌다 그러면 그렇게 반응하지만 매일 그러면 아메이 김창남 리더 만나더니 너 많이 변했다? 너 계속 나가고 일주일에 3번 나가지 말고 매일 나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럴 거라니까요. 그런데 고분고분하던 여자가 그냥 나가더니 남편한테 덤비는 것만 배워갖고 와가지고 매일 와서 막 눈을 막 위로 치켜뜨고 덤비면 너 당장 그만둬 이런다고요. 간단하죠? 칭찬하고 격려하는 연습을 하자고요. 우리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먼저 진짜로 매일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매일같이. 그러면 우리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교. 이 친교는 친밀한 교류라는 뜻입니다. 친교. 스폰서 파트너 간에 그리고 형제 그룹 간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있어요. 스폰서 파트너 간에 친밀하게 교류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런데 형제 그룹 간에 친밀하게 교류하라고 했더니 막 전화번호 따고 해가지고 매일 막 메시지 보내고 막 우리 쇼핑 같이 가자, 우리 시장 같이 가자, 어디 놀러 같이 가자 하면서 스폰서가 리더님 시간 어떠세요? 그럼 저 바쁜데요, 약속 있는데요. 그 무슨 약속인가 나중에 봤더니 형제 그룹하고 치악산 놀러 가고 이런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래 위로 종으로 소통이 잘 돼야 돼. 아메이는 형제 그룹과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런 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형제 그룹의 전화번호조차도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형제 그룹하고는 왜 그러냐면 우리 부모 자식 형제 간에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요, 자식이 부모를 막 고려장을 시켜도 그 부모는 자식 이름을 함부로 안 대요. 전화번호를. 그 제주도 갔다 버리고 와도 우리 자식 그 새끼 나쁜 새끼냐라고 잡아가라고 전화번호 안 알려준다니까. 그죠? 난 자식이 없습니다 하고 그냥 있는 거야. 부모 자식 간에는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어떤 그 사랑 끝까지 그냥 뭐 기대하지 않는 사랑의 관계야. 그런데 형제는 어때요? 왜 재산 좀 한 10억 뭐 50억 100억 남겨놓고 돌아간 집안은 왜 콩가루 집안이 바로 될까요? 김상남 리더님 빼놓고 대부분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누가 몇 억 더 갖고 덜 갖고 이것 때문에 머리에 피 나도록 싸우는 거야. 그리고 완전히 결별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도 수두룩해. 저랑 친한 사람도 그럽니다. 오빠 그 새끼가 이래가지고 오빠 그 새끼야. 그냥 오빠도 아니고 오빠 그 새끼야. 그리고 올케 그년이야. 그년 때문에 이 파탄 났대. 올케 그년 때문에.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실제로 몇십억 남겨놓고 가면 형제 간에는요 피 터지는 경쟁 상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메이 비즈니스에도 똑같아요. 아래 위로는 좀 허물이 있고 이래도 다 덮어주고 안아주고 이게 다 되는 거야. 스폰서 업라인 파트너로는. 그러나 형제 그룹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좋은 부분만 서로 나누고 하셔야 돼요. 칭찬해주고 축하해주고 이런 것들. 깊게 교류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리더십이 올라가요. 형제 그룹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거 아주 좋은 거예요. 누군가 여기 왔는데 이춘재 리더님이 여기 지난번에 오고 오늘 두 번째 왔는데 누군가가 이춘재 리더님 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기분 좋죠. 내 이름을 누군가 기억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 파트너 간에 형제 그룹 간에 친밀한 교류가 되기 위해서 서로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세 번째 리더십 향상 요소는 소통입니다. 소통의 으뜸은 경청이라고 한 거 우리 너무 잘 알죠. 소통의 으뜸은 경청. 그런데 요새 사람들 참 들어주는 거 안 합디다. 엊그제도 1박 2일 갔잖아요. 30년 지기들끼리 1박 2일 했는데도 일촉즉발인 경우가 많아. 정치 얘기만 하다 보면 정치 얘기를 하지. 정치 얘기는 안 하는 거야. 뭐 서로 다 그래. 8명이. 그러다 어떤 사람이 하나 또 쓱 꺼내가지고 그러다 막 또 막 피가 튀어. 일촉즉발의 그 지점에 거의 가까이 가다가 또 스톱하고 종교 정치 이런 건 그렇잖아요. 야, 경청은 관심의 표현입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 근데 여러분들 초보 사업자 특히 내가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상대의 말을 들어주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 그 참으셔야 됩니다. 특히 초보 때. 그래서 초보 때 여러분은 사업 설명을 잘 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질문을 잘 하려고 하셔야 돼요. 아메이 제품 써보셨어요? 아메이 제품 뭐 아세요? 디시드랍스 아세요? 식기세정제 아세요? 세탁세제 써보셨어요? 뭐 이런 뭐 제품만 해도 뭐 물어볼 게 수두룩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막 물어보면 딱딱 얻어 걸리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초보일수록.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은 실패합니다.
질문을 잘하는 사람, 그래 상대방의 말을 잘 이끌어내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실 때 여러분은 상대방의 날카로운 부정을 피할 수도 있으면서 상대와의 아주 괜찮은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김혜련 리더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김혜련 리더가 자기 특허 내야 된다고. 그거 아메이 제품 써보셨어요? 이거 누군가 아무나 내 1m 반경에 들어와 있는 사람, 나는 그 사람한테 아메이를 전달하고 싶어. 아메이 사업하세요 이러면 안 돼. 왜? 아메이 사업하세요 그러는 순간 상대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다단계 피라미드. 그래가지고 바로 튕겨나오는 거예요. 왜? 다단계라는 선입견, 피라미드라는 선입견이 그냥 방어막을 탁 치는 거야. 그런데 아메이 제품 써보셨어요? 아메이 사업 그러면 아니 아메이 제품 써보셨어요? 이렇게 그러면 상대와의 관계를 이어가는데 너무 부드러워진다라는 거죠. 사업은 얼마든지 그 후로 전환할 수 있다. 내가 아메이 사업을 이미 알고 있는 이웃, 친지, 가족, 친구들에게도 그러라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오랜만에 만나는 누군가 또는 낯선 누군가를 콜드 컨택할 때 아메이 제품 써보셨어요? 이게 굉장히 훌륭한 컨택 수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때요? 그럴 것 같아요? 아메이 사업보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꼭 함께 하고 싶어, 그런 이웃, 친지, 가족, 친구야 라고 할 때는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플랜을 보여주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잘 들어준다는 것은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의 시초예요. 상대가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 그죠? 질문을 하지 않으면 몰라요. 등이 가려운 놈을 목을 막 긁으면 아프다고 덤빌 수밖에 없지. 어디가 가려운지를 알아내는 일이 중요한 거죠. 어디가 가려운지를.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는 또 이런 소통은, 옛날에 어떤 리더가 그런 말 합디다. 이 소통은 복싱이 아니라 댄싱이라고. 댄싱. 뭔가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거죠. 그죠?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의 기초가 됩니다. 잘 듣는 거. 말 잘하는 사람보다 아메이에서는 그 말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잘 들을 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렇게 상대의 니즈를 파악하면 어때요? 의사 결정을 하기가 쉽죠. 아, 이 사람은 내가 A용자로 스마트 오더를 바로 끌고 가야 되겠구나. 아니면 치약 하나, 비누 하나라도 쓰게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끌고 가야 되겠구나. 그죠? 뭐 이 사람한테는 내가 스마트 바이크를 바로 집어넣고 운동을 같이 해야 되겠구나. 상대 니즈 파악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죠. 예, 바로 올바른 의사 결정의 기초가 될 수 있고요. 그 경청은 바로 그래서 여러분이 말 잘하는 것보다 잘 듣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새해에는 한 100이라고 한다면 100 중에 한 30만 말하고 70은 상대에게 말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한번 사업을 진행하시면 훨씬 더 결과가 좋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성공하려면 귀는 열고 뭐라고요? 입은 닫으라 그랬습니다. 귀는 열고 입은 닫으라. 그래서 귀가 2개고 입은 하나래요. 2배로 듣고 조금만 얘기하라고. 네 번째 내 리더십을 키우는 네 번째는 동기부여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기술만 있으면 됩니다. 인정하는 거. 상대를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는 옛날부터 잘했어. 너는 싹수가 달랐어. 이런 거. 너는 그때 학교 다닐 때부터 달랐어. 너는 남다른 데가 있었지. 뭐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정받으면 좋아요, 나빠요? 그런데 만나자마자 네가 그렇지 뭐 이러면 기분 팍 상하죠. 그죠?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뭐 이러면, 특히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주 기분 나쁘지, 아주 더럽지. 예. 그런데 인정하는 거, 당신은 달라. 당신은 보통 남자가 아니야. 오늘 가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남편한테. 당신 보통 남자가 아니야. 내가 당신을 선택했기를 천만다행이야.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당신이라는 인간 만나서 내 인생 조졌어 이러잖아. 두 번째, 그래도 동기부여가 안 되면 불안을 자극하는 겁니다. 이게 현실 점검이에요. 현실 점검. 이거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100세 인생, 120세 인생이래. 그런데 60 전후의 직장은 다 떨려놔야 되는 거고, 뭔가 새로운 투잡, 서드잡을 준비해야 되는 시대가 온다는데, 아직 직장 다니고 있을 때, 아직 뭔가 하고 있을 때, 명함 있을 때 뭔가를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내가 언제까지 댄스 강사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죠? 허리도 좀 아프기 시작하고. 제가 대학 다닐 때 무용과 친구들하고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저를 따라다니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친구들 치고 겉으로 볼 때는 몸매 막 짱이지. 그런데 허리, 무릎 뭐 멀쩡한 애가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이 무용과 다니는 친구들, 이런 운동하는 친구, 아마 김연아 같은 친구들도 껍데기만 그렇지 속은 골병이 왕창 들어 있을 거예요. 맞죠? 다 그렇더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불안을 자극하면, 맞아, 돈 없이 능력 없이 백 없이 도전할 수 있는 뭐가 있다고 한다면 준비해야지. 이렇게 불안을 자극하면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아싸 해야지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욕망을 자극하는 일입니다. 그래, 야 우리 여고 때, 우리 대학 때, 우리 처녀 때 이랬었잖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줄 몰랐잖아. 이러면서 뭔가 욕망을 자극하면 또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동기부여가 안 되는 사람은 마지막 방법입니다. 가족을 자극하는 거예요. 가족의 편안한 미래, 우리 자식들의 어떤 그 행복한 삶,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그래도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그래도 20대에는 20평, 30대 30평, 50대 50평에 살 수 있는 세대였어.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야? 어려서는 굉장히 풍요롭게 자랐지만 커서 평생을 벌어도 집 한 채 사기 어려운 그런 세대들이야. 지 앞가림도 못하는 세대. 걔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준비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준비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어때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는 내가 안 움직일 수 있는데, 내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해봐야 되겠다. 이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나가서 할 수 있으면 어때요?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 여러분이 동기부여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섯 번째, 적극적인 프로모션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아메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난 센트리아라는 그룹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난 김창남 리더에 대해서, 뭐 박재홍 리더에 대해서, 박재홍 아니죠? 뭐죠? 김재홍 리더에 대해서, 그런 리더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프로모션 하셔야 돼요. 그 사람 뭐 별거 아니야. 뭐 이러면 안 되는. 아메이 정말 대단한 회사 맞아요? 안 맞아요? 진짜 대단한 회사 맞아요. 아메이 리더들이 지난번에 크로아티아가 이번 이달 말에 또 태국 치앙마이 가잖아요. 가족여행. 크로아티아 가서 여기서 비행기를 직항으로 13시간을 타고 가서 만난 어떤 보스니아의 어떤 시골 마을 산속의 호텔에서 밥을 먹는데 김치가 테이블에 올라온 거, 그것 때문에 감동한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김치 장아찌에 감동하는 거예요. 누가 거기까지 신경 쓸 수 있을까요? 그거 엄청나게 신경 안 쓰면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무슨 어마어마한 것 때문에 감동하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아메이라는 회사는 보통 회사가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회사 맞습니다. 저도 옛날에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아요. 연말 보너스를 그때 이제 많이 못 받고, 한 10여 년도 더 전입니다. 한 15년 전인가. 연말 보너스를 8천만 원을 받아야 됐었는데 8천만 원이 못 받는 상황이 온 거예요.
아메이는 원래 8월 말로 회계년도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9, 10, 11월 석 달 동안 그 뭐 반품도 있을 수 있고 그 동안에 뭐 있잖아요. 지난 1년 동안에. 그럼 석 달 동안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을 줘. 그리고 12월에 연말 보너스가 나오는 게 돼 있어요. 그게 몇 억씩 저같이 조금 받는 사람이 이제 갓 다이아몬드들은 뭐 8천 1억이 뭐 이렇게 나오고 조금 더 있는 2억, 3억, 5억 뭐 이렇게 나오는 연말 보너스인데 아니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몇백만 원이 큐가 깨져서 연말 보너스를 못 받게 된 거예요. 8천만 원을. 그거 2, 300만 원, 3, 400만 원 때문에 8천만 원을 못 받아. 이거 억울한 일 아니에요? 엄청나게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아메이는 제가 이제 담당 부장이나 뭐 이사님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결국은 잘 결정이 돼가지고 8천만 원을 이제 받았어. 연말 보너스를. 그때 제가 무슨 마음을 먹은지 아세요? 앞으로 아메이가 잘못할 수도 있다. 제품이 잘못 출시돼서 불량품이 나올 수 있다. 그래도 나는 무조건 100% 충성할 거야 이제. 무조건 충성할 거야. 탓하지 않고 100% 충성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때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 업라인 그룹, 업라인 스폰서 그룹 회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프로모션 하시고 100%의 충성심을 갖는 일이 여러분이 동기부여가 되는 리더십을 키우는 무지하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6번째 복제입니다. 복제. 여러분이 모범적인 모습으로 사업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비즈니스를 알려준 스폰서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시면 돼. 그 스폰서가 없었으면 나에게까지 아메이가 연결이 될 수 없었음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알려줬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파트너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정성을 다 보이시면 됩니다. 정성을 다 보이시면 돼요. 스폰서가 나한테 못 해준 게 있으면 그 왜 안 해주냐고 이러지 말고 내가 파트너한테 해주면 돼. 내가 스폰서가 이런 걸 안 해주니까 내가 무지 속상하고 내가 굉장히 외롭고 힘들더라. 그럼 파트너한테 해주면 돼. 근데 사람들은 그 반대로 해. 스폰서한테는 해달라고 하고 파트너한테는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고. 아니 그래요. 보통 그만큼 해줬으면 되지 뭘 더 해주냐고 하고 스폰서한테는 왜 그것밖에 안 해주냐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반대로 하시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6가지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애쓰시면 여러분이 리더가 되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은 큰 리더가 돼 계실 거라는 거 그냥 믿고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다.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디 나가서도 하지만 여러분 집 안에서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집 안에서도요. 그 다음에 리더의 자세 또 뭐 몇 가지 얼른 보십시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두 번째 희생과 봉사. 리더는 앞에서 자기가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우리 뭐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이스라엘과 뭐 이집트가 6.1 전쟁을 한 적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죽은 사람을 보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은 장교가 대부분 죽었고 이집트 병사들은 병사들이 많이 죽었대잖아요. 그 대신 죽은 숫자가 어떻다고요? 현저히 이스라엘이 적더라 이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이스라엘은 장교들이 맨 앞에서 나를 따르라 하고 가서 죽는 거야. 그런데 어때요? 진 나라는 장교는 저 뒤에 숨어 있고 벙커 안에 들어가 있고 니들 가서만 가서 총알바지해 하고 병사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거죠. 아메이 비즈니스 그렇게 하면 무조건 망합니다. 내가 앞장서서 어려운 일은 내가 그리고 어서 각광받고 좋은 것들은 남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면 좋습니다. 희생과 봉사에서 제가 저 말은 옛날부터 자주 드리던 말인데 만약에 리더님이 길 가다가 한 1,000만 원을 주셨어요. 1,000만 원짜리 돈다발을 딱 주셨어. 그런데 혼자 주셨으면 좋은데
친구랑 둘이 가다가 친구가 먼저 봤어. 그런데 발은 리더님이 빨라서 리더님이 죽기는 주웠어. 어떻게 나눌 거예요? 혼자 다 가질 거예요? 혼자 주웠으니까? 반띵. 보통 사람은 반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반띵하면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진다는 겁니다. 원래 반띵하시면.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 욕심이 저기 머리끝에 찬 동물이라 반띵을 해가지고 500만 원씩 주머니에 딱 들어간 순간 내 주머니에 있는 500만 원은 이제 안 쳐다본대요. 친구 주머니에 들어간 500만 원 전연이 없었으면 그 돈은 누구 돈이다? 내 거다. 이 생각이 잠을 못 이루게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거지. 아이고 500이면 어디야 뭐 이러잖아. 그리고 이제 자려고 들어놓는데 자꾸 그게 일어나는 거야. 전연 때문에 이게 자꾸 일어나서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러다가 원수가 되는 거야. 마음으로. 아이고 저 원수시키. 근데 그게 진짜 큰 돈이라면 그럴 거야. 10억을 주었어. 5억씩 나눴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어떻게 나누냐면요. 6대 4로 나누래요. 6대 4로. 그러니까 지금 배포가 큰 사람 또는 꿈이 큰 사람이 4를 갖는 거예요. 내가 400만 원 갖고 600만 원을 딱 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너보다 조금 사는 게 낫잖아. 뭐 이렇게 핑계를 대든지 내가 너보다 뭐 좀 좋은 직장 다니잖아 그러면서 내가 400을 갖고 600을 주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반띵하면 100만 원 차이인데 이거 200만 원 차이인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400만 원 가진 사람도 뿌듯한 거야. 내가 친구한테 그래도 조금 베풀었어. 600을 줬어. 친구도 고마운 거야. 아, 그 친구 참 의리 있네. 응? 이러면서 그 친구 사이가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띵은 없대요. 반띵은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데 완전히 그럼 다 1000만 원을 다 줘버려. 그러면 기마이를 한번 썼잖아. 근데 또 잠이 안 오는 거야. 내가 미쳤지. 누워 있으면서 내가 미친년이지. 내가 무슨 배짱으로 그걸 다 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서 6대 4로 나누시면 그 우정이 평생 간대요. 그러니까 약간의 희생, 약간의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 그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 포용력이에요. 스폰서가 내 마음에 안 차면 스폰서를 담으시고 담어 그냥 내 그릇에. 또 파트너가 내 마음에 안 차도 담으시고. 우리 자식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버려요? 오죽하면 진정한 내 아들은 아들 둘 낳아서 잘 살다가 이혼 당해가지고 쫓겨온 아들이 진정한 내 아들이라고 할까? 오죽하면 그놈한테 시집 올 여자는 아무도 없어. 어린애 2딸인 남자한테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아들을 둔 엄마는 진짜 그거 평생 데리고 살아야 돼. 그죠? 그 아들. 근데 안 그러면 자식을 감싸듯이 스폰서도 그냥 감싸면 돼요. 감싼다는 것 중에 중요한 건 화이부동이에요. 어차피 똑같은 사람은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다름을 인정하면 쉬운데 저도 솔직한 얘기로 다름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어려워져요. 다름을 인정하기가. 그죠? 그런데 나이 먹으면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압니까? 너는 너 나는 너 그냥 그렇게 가. 그냥 나는 이렇게 갈 거야. 그냥 타협도 안 해요. 젊었을 때는 싸워도요. 뭔가 서로 화해하고 이렇게 하려는 노력이라도 합니다. 그런데 나이 50, 60 넘잖아요. 그럼 가족도 그냥 이겁니다. 그냥 그래 너 그렇게 살아. 안 보면 되지 뭐. 이렇게. 친구도 그렇습니다. 그래 네 말 맞다. 그래 그냥 그렇게 사는 거. 자기 나는 나 너는 너 이렇게. 귀찮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포용력. 네 번째,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 방향과 비전. 분명하죠. 저기다라고 하는 거. 목표가 분명한 그런 리더를 만났을 때 파트너도 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지라고 할 때 글쎄 나도 몰라 이런다면 파트너들이 성장하기 어렵죠. 미래에 대한 분명한
방향과 비전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리더가 되고 성공자가 되시려면 여러분의 계획과 목표가 먼저 서 있어야 됩니다. 파트너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갈 거야, 나는 언제까지 뭐가 될 거고 언제까지 뭐가 될 거야, 어떻게 갈 거야 라는 그게 항상 선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파트너도 가만히 보니까 나도 이만큼 해야 되겠네, 요만큼 가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그룹은 전부가 다 무슨 얘기만 하냐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말만 하는 거야. 애프터 할 때 내가 정한 목표를 꼭 이루겠습니다. 네가 정한 목표가 뭔데? 몰라 아무도. 그러면 그 그룹은 망하는 그룹이 되는 겁니다. 그게 SP가 됐든 나는 회원가입 10명을 시키겠습니다, 5명 시키겠습니다, 이런 게 딱딱 나와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안 해. 그냥 최선을 다하겠대. 그 최선이 얼마나 고무줄 잣대인지 아십니까? 누구는 하루에 10명을 가입시키는 게 최선인데 누구는 1년에 10명 가입시키는 것도 최선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아메 비즈니스가 정말로 낚시하는 일이 아니라 그물짜기가 맞냐, 이런 확신이 필요한 거고요. 그죠? 아메 비즈니스가 정말로 물동이를 나르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로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일이 맞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는 리더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랬을 때 그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인정하고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정, 이건 뭐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리더가 돼서 그냥 뭐 당신 핀이 뭐가 되려고 그래요 올해? 글쎄 그냥 가보려고 그래요. 뭐 이래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올해 내가 가고자 하는 핀은 뭡니다. 그런데 지금 목표 대비 얼만큼 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6번째, 용기. 용기에 대한 정의를 밑에 적어놨습니다. 용기란 두려움 속에서 한 번 더 시도하는 것. 정의가 마음에 들죠? 용기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 두렵대. 뭔가를 시도하는 것, 뭔가에 도전하는 것은 다 두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한 번 더 시도한다는 거예요. 나만 무섭냐? 여러분 어디 가서 사업 설명하기, 아메 얘기하기 두렵죠? 그때 그런 생각을 하려니까 저 사람도 두려울 거야. 내 얘기를 듣고 아메이를 하게 될까 봐 겁날 거야. 그 생각하고 아메 얘기를 하시라고요. 그게 용기입니다. 한번 해보실 수 있겠어요? 7번째, 리더의 자세 7번째, 과감한 결단력입니다. 우유부단함의 반대죠. 과감한 결단력이라는 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무슨 뭐 옛날 노래 있죠, 돌아가는 삼각지, 그거 말고 확실한 저기다라는 거죠.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8번째는 신념과 끈기가 있어야 되고, 뭐 몇 달 해보니까 안 되네 하고 확 걷어치고 또 다른 다단계 가서 또 몇 달 해보고 확 걷어치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오듯이 그냥 될 때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돈 없이 능력 없이 백 없이 한 일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 단번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셔도 오해입니다. 아메이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의 고정관념을 가진 어떤 사람을 움직일 때는 여러 번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될 분명한 것은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사실입니다. 상대의 가드가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처음에 아메이를 가지고 가면. 이게 근데 만남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이렇게 내려갑니다. 나중에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때 아메이를 여러분이 제대로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아메이 그런 거였네. 왜 이런 걸 인지하려줘 그래요. 저한테 지금 중학교 교장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서울대 나온 친구가.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3년 반을 쫓아다녔는데 그때까지 한 번도 안 듣는 거야. 그 3년 몇 개월 만에 나와가지고요. 왜 이렇게 좋은 걸 인제 알려주냐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플래티늄까지 간 친구가 있습니다. 아메이를 알게 되면 이렇게 좋은 걸 왜 인제 알려줘 이럽니다. 혹시 그렇게 안 하셨나요? 김경애 리더님한테? 우리 사장님은? 왜 이렇게 좋은 걸 인제 알려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7년 동안 안 듣던 사람도 결국은 아메이를 듣게 돼 있어요. 가드가 완전히 내려서. 네. 9번째 책임감입니다. 자기에게는 엄격하게. 우리는 보통 어차피 척도를 2개를 갖고 삽니다. 남을 재는 자와 나를 재는 자. 근데 그 자를 바꿔야 돼요. 남을 재는 자는 아주 촘촘합니다. 머리가 저렇게 재수없게 생겼어. 어째 쟤는 눈이 짝짝이야. 이러면서 아주 촘촘하게 평가합니다. 상대를 잴 때는. 근데 자기를 잴 때는 아주 성그러요. 이만하면 됐지 이러는 거예요. 빨간불에 확 건너고도 그럴 수도 있지 이래. 근데 빨간불에 건너는 놈 보면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런다 이 말이에요. 저는 지 애 손 붙잡고 막 건너면서 안 건너겠다는 애 싸대기 때려가면서 데리고 건너는 사람이 남이 건너는 거 보고는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눈 뜨고 저럴 수가 있냐고 그러는 게 인간이라고요. 맞죠? 아메이를 통해서 우리가 리더가 되려고 한다면 그 반대를 해야 돼요. 자기에게는 엄격하게, 남에게는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시려고 애를 쓰시면 어때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버는 거 알려달라는데 왜 자꾸 괜찮은 사람이 되는 얘기만 하냐고. 돈은요, 괜찮은 사람이 되면 돈은 따라오는 겁니다. 원래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합니까? 돈은 쫓아가면 도망가는 거라고. 돈이 나에게 오게 해야지. 그 말은 진리다 아니다? 진리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아메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는 빨리 가서 막 사다가 몇백만 원치 사다 막 팔러 다니라고 막 여러분을 안내 보낸다고요. 똑바로 배워서 제대로 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마지막 10번째입니다. 10번째. 자기개발입니다. 자기개발. 아멘. 자기개발 안 할래? 안 할 방법이 없죠. 매일 책 몇 줄이라도 안 읽으면 쪽팔려서 안 돼. 매일 읽어야 돼.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습관이 됩니다. 내가 아침에 5시 반에 제가 일어나는 일은 제 사전에 없던 일입니다. 그런데 1년 몇 개월 전부터 저는 이 원주 그룹 물귀신 작전에 말려 들어가 가지고 할 수 없이 아침 5시 반에 일어나기를 선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1년 몇 개월을 5시 반에 일어나서 5시 40분쯤 자전거에 올라가서 한 6시 40분, 50분, 7시까지 타요. 자전거를. 한 30km를 매일 탑니다. 누구한테 제일 좋은데요? 저한테 제일 좋은 겁니다. 그죠? 저한테 제일 좋은 거예요. 저한테. 예, 바로 그렇습니다. 자기개발은요 간단한 거예요. 우리 머리가 지배를 합니다. 이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몸이 느끼는 게요. 어려움보다 이익이 크잖아요. 그럼 무조건 합니다. 우리 몸은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익이 어려움보다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려움이 훨씬 큰데 이익은 조그맣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절대로 안 움직여요. 그래서요. A스텝의 1번이 꿈과 목표의 정립인 겁니다. A스텝의 1번이 왜 그런지 아셔야 돼요. 우리 몸이 반응하게 했을 때 우리는 성공한다니까요. 몸이 반응하게 하지 못하면 머리로 아무리 알아도 성공 못해요. 성공은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익혀서 되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공은 이게 성공으로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절대 성공 못해요.
이해되시겠어요? 오늘 오신 사장님? 배워가지고 성공하는 것 같으면요, 경제학자들, 무슨 이코노미스트, 무슨 애널리스트 이런 놈들은 다 잘 살아야 돼요. 근데 대학교 경제학과 경영학과 교수들 다 잘 살아요? 아니에요. 주식에서 다 말아먹고 새 사는 놈 많아요. 예? 이거 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가지고 성공하는 거라고요. 성공 습관을 가지고 성공하는 거라고요. 내 꿈을 아메이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꿈의 크기를 키워놓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아메이를 하면서 견뎌야 될 어려움은 요만큼인데 아메이를 통해서 받을 보상이 있다만 해.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오늘 견뎌야 될 일은 너무 하찮은 일이라 쉽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 꿈이 작아버리면 얻고자 하는데 내가 얻고자 하는 건 요만한데 내가 아메이를 그걸 얻기 위해서 견뎌야 될 일이 이만해. 그러면 내 몸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절대로 안 움직인다고요. 바로 우리 몸은 이거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진짜로 선명하고 큰 꿈을 그려내는 일이 그리고 그 꿈을 언제까지 어떻게 이룰 것이라고 하는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성공의 비밀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오래 그냥 나름대로는 오래 하고 있는데 매 해마다 그타령이고 해마다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성공 로드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 정리 엊그제 향일암에 갔다 왔어요. 여수에. 그랬더니 이거 보세요. 우리가 한 말 거기 스님들도 다 이렇게 세워놓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것은 보지도 말고 이 얘기야. 불교. 그죠? 그리고 부정적인 말은 뭐라고요? 듣지도 말고. 그리고 부정적인 말은 하지도 말고. 이게 절에 다 몇 칸 올라가면 이게 서 있고 몇 칸 올라가면 이게 몇 칸 올라가면 다 있다니까. 아메의 소리 맨날 하던 얘기인데 그 도 닦는 마음으로 아메이를 하잖아요. 그럼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굴에 미소를 짓고 그리고 마음에 자비를 품고 아메이를 하시면 잘 된다 안 된다? 잘 될 거예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죠? 제가 가서 그걸 보고 야 이거 내일 가서 그거 원주 가서 이거 얘기해야 되겠다 하고 내가 사진 찍어온 거라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생각이 나와서 원래 저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올라간 길은 다시 내려와서 찍어갖고 A70에 여러분이 진짜로 목표를 잘 세우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거 오래전에 아메이에서 강의 아메이 본사에서 나온 자료에 있는 거예요. 30년 전에는 에베레스트 정상 정복자가 1년에 2.5명밖에 안 나왔대 1년에. 그런데 현재는 1년에 500명씩 나온대요. 에베레스트 정상에 가는 사람의 숫자가. 근데 왜 그런가? 2명 반밖에 못 나오던 게 갑자기 500명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베이스 캠프를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30년 전엔 베이스 캠프를 여기다 차렸대요. 그런데 지금은 베이스 캠프를 여기다 차렸대요. 여기다 차리고 나니까 여기를 올라갔다 온 사람이 1년에 500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꿈과 목표를 여기다 놔두면 꿈과 목표를 높게 잡으니까 훨씬 더 성공자의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바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꿈과 목표를 높게 잡고 출발하시면 여기 있는 누구도 어쩌면 A65는 아니라도 A70에 라스베가스의 다이아몬드로 같이 갈 수 있다 없다? 지금 2023년이잖아요. 그럼 2029년
2028년 9월 1일자까지 다이아몬드가 되면 라스베가스 초대를 받아요. 저는 밤에만 해서 3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여러분 낮에도 하는데 왜 못 가? 그죠? 낮에도 하는데 충분히 가실 수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시간 배분을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내 역량의 50%는요 매월의 목표, PV를 얼마를 하고 몇 명을 스마트 오더를 얼마를 하고 이거 있죠. 매월 정해진 거 21% Q를 하고 15% Q를 하고 이거 매달의 목표죠. 그런데 내 역량의 100%를 여기다 다 경주하면 맨날 그 짓만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 역량의 50%를 매달의 목표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30%는 중기 애용자 클럽을 장기적으로 쫙 만드는 일, 몇 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겠죠. 더 장기 목표 20%는 차세대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일. 여러분의 역량을 이렇게 안배해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자 할 때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어때요? 얼마 가다가 멈추거나 쪼그라드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앞으로 정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자는 거고요. 이제 질문을 다시 하십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저녁 안으로 집에 가서 한번 만들어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핀, 올 회계년도, 그리고 수입, 원하는 레그, 원하는 여러분 그룹의 사업자, 원하는 여러분의 소비자가 8월 말까지 몇 명인지 숫자로 한번 나타내라고요. 숫자로 나타내 보셨어요, 사장님? 이거 안 해놓고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말라고. 이걸 하는 거. 나는 올해 이만큼 하고 싶어요. 이만큼. 돈 얼마 벌고 싶어요. 몇 월 달까지. 이런 걸 정해 놓으라고요. 그러면 스폰서가 그 정도 돈을 버시고 그 정도 핀이 되시려면 이만큼 움직이셔야 되는데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건 조금 힘든데요? 그러면 이걸 조금 늦춥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진짜로 8월 말까지 원하는 핀, 수입, 레그, 사업자, 회원, 소비자는 몇 명인가? 숫자로 나타내 보라니까요. 숫자로. 그런데 지금 내가 얼만큼 와 있는가? 올해 내가 100명을 가입시키려고 했는데 9, 10, 11, 12 4개월이 지났어. 그러면 33%가 지났잖아요. 1년에. 그런데 100명을 목표했는데 지금 10명도 못하고 있어. 그럼 어때요? 10%밖에 안 된 거죠. 90%가 안 된 거죠. 그럼 남은 8개월 동안 어때요? 90%를 해내려면 더 많이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숫자로 나타내야 된다고요. 목표 대비 현재 나는 얼만큼 와 있나? 33% 와 있나? 10%밖에 못 왔나? 아니 나는 그거보다 더 많이 해서 한 50% 와 있나? 현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럼 뭐냐? 남은 8개월 동안 그래 나는 이 목표를 수정하긴 싫어. 이 목표를. 그렇다면 남은 8개월 동안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걸 보시면 돼요. 이걸 적어내셔야 되고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오늘 너무 늦었네, 당장 내일부터 뭘 하실까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요 네 가지는 무지 중요한 거예요. 어때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곳, 현재 내 위치, 제 주제, 그죠? 주제 파악을 하는 거. 이게 어디로 어떻게 가고자 하냐? 근데 지금 네 위치는 어디냐? 그럼 어떤 방법을 통해서 뭐부터 할 거냐? 여러분이 이 네 가지를 능수능란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할 수 있는 여러분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나는 소비자, 여러분이 만나는 누구에게도 이 네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너 원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거야? 너 60 넘어서 어떤 삶을 살고 싶어? 이렇게 물으면 되잖아. 근데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삶은 현재 어때? 어때요? 현실 점검이 돼요? 안 돼요? 그럼 지금 그 방법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물어보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하면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뭐부터 바꿔볼까? 어떻게 해도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필드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질문의 소재로 쓸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먼저 많이 질문하시고 난 다음에, 올 회계년도 진짜 1월 포함해서 8달입니다. 그죠? 이거에 대한 분명한, 나는 남들이 막 PT 간다니까 나도 PT 뭐 그거 아니라도 좋아요. 나는 올 회계년도 브론즈 빌더는 무조건 가겠다. 그러면 100만 원 내외의 소득이 나오잖아요. 아니야, 나는 그래도 플래티늄은 돼야 되겠다. 아니야, 나는 파운더스 PT, 나는 뭐 사파이어, 에메랄드 이렇게 정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입이 있고, 그렇게 되려면 그룹의 볼륨이 얼만큼 되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해놓고 남은 8개월을 4개월이 이미 지나버렸지만 1년처럼 한번 보내보자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시간 조금 늦었어요. 그 말씀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과의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공지사항만 말씀드리면 다음 주 강의는 김재용 리더님, 네, 이십니다. 많이 프로모션해서 또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